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매가가 370억에 진행하고 있었던 호텔이었는데 지금 조정이 돼서 말이죠. 330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된 호텔이죠. 호텔 내부 지상에 보시면은요. 제2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도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요. 2호선 역세권 입지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도 가능하겠죠. 용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은에서 말이죠.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3.5%를 계속해서 이제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계속.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실업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경기가 호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임금도 말이죠. 임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올해 2차례 또는 3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를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경기가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IMF 총재가 말이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각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경제나 미시경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호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경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설적으로 보시면은요.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 1, 2, 3월 달에 보시면 매도인이 매가를 좀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최근 들어서 보시면 매도인의 이제 매가에 대한 조정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좀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나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과 매가 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저울질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율에 대한 부담률에 대한 인하 금액과 매가 조정이 예전처럼 매가 조정이 안 된다고 봤을 때 향후에 그런 거를 약간 저울질을 수치를 놓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저울질을 했을 때 지금도 말이죠. 호텔 취득 시점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했을 때 금리 인하폭이 우리가 장점이냐 아니면 매가를 조금 더 조정해서 취득을 하는 게 더 이로운 점이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후자라는 겁니다. 후자.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동행 지표도 있고요.
선행 지표도 있고 후행 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선행 지표예요. 선행 지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은 우리가 동행 지표나 후행 지표가 많이 있는데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선행 지표이다 보니까 타 부동산의 어떤 그런 매가에 대한 조정률 이런 거를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선행 지표에 따른 조정률을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를 했을 때 지금도 호텔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사료된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우리 이제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부터 볼까요? 물건 번호는 120452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1년 2월 12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루어져 있죠. 대지 면적 118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는 357평입니다.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서울에 호텔이 많이 있죠. 그 호텔 중에서 대지 면적이 357평 이상이 되는 호텔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대지 면적이 이렇게 넓은 호텔은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면적 또한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죠. 7,907제곱미터고요. 평수는 환산하시면은 2,392평입니다. 현재 매가 330억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 호텔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본 호텔 같은 경우 매가가 370억에 진행하고 있었던 호텔이었는데 지금 조정이 돼서 말이죠. 330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된 호텔이죠. 소유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급매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 눈여겨봐 주시고요. 소유자께서는 뭐 직영 중이죠. 객실은 103개, 103개가 있고요. 주차는 56대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고요.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833만 1,000원이고요. 한 평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한 평당 2,754만 495원에 해당되는 서울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호텔 내부에 뭐 기본이죠. 객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뭐 사무실도 내부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층에 보시면 말이죠. 직원 숙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숙소도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호텔 내부 지상에 보시면은요,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도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위락시설, 시설도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 호텔의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에 이제 지하철이 너무너무 잘 돼 있죠. 수도권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호선, 2호선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역세권 중에서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2호선의 역세권에 형성되어 있는 뭐 어떠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호텔 같은 경우도
이렇게 2호선에 상권에 형성돼 있다면, 입지되어 있다면 이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이다. 그런 장점이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용도 변경도 가능하겠죠. 네, 용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본 호텔을 호텔로서 가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그러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 이 회사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좋은 하나 팁인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이나 또는 이제 상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상 복합 아파트까지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용도 중에서 상위 레벨이거든요. 상위 레벨이다 보니까 그 하위 계급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아파트는 하위 계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용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건폐율, 용적률도 이 호텔의 사용 승인을 받을 당시에 최고의 건폐율과 최고의 용적률을 받았겠죠. 그래서 지상에 10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호텔인데, 이 건폐율 용적률을 봤을 때 몇 프로까지 상승했느냐라고 따졌을 때 말이죠. 지가 상승 요인이 비례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사용 승인일 기준 당시에는 그 해당 연도에 맞게끔 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 2024년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에는 상당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2호선 역세권의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호텔뿐만이 아니라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분양률 같은 게 굉장히 높은 그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분양 수익률에 따졌을 때에도 가치가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고 본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대지 면적이 말이죠. 357평이죠. 네. 357평이면은 우리가 이제 평수가 대지 면적이 적은 평수. 요즘에 이제 신도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가봐도 대지 면적이 굉장히 좀 좁잖아요. 대지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네. 그리고 호텔, 신축 호텔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더 좁아요. 지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의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지가 357평이면 말이죠. 기계식이 아닌 코너링 있죠.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보면 코너링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지하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코너로 돼가지고 주차장이 잘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그런 주차 시설까지도 가능한 평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시행사나 시공사분들, 관계자분들은 막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다 먼저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 정도 평수가 돼야만이 코너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사, 시공사 여러분께서도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물건이고요. 호텔의 미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 또는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본 물건을 주목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